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분하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전분이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자 전분이 많죠, 그죠? 감자 전분. 튀김 같은 거 할 때도 감자 전분을 많이 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감자 껍질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하얀 거 있죠. 품종이 다르긴 해도 하얀 그 안에 외피 안에 있는 그 감자를 에 있는 녹말을 이제 분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죠. 자, 감자를 삶는다. 껍질을 벗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믹스한다. 왱 간다.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펼쳐 말린다. 그러면 그게 전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다른 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말만, 전분만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물통이 있어요. 물통. 일명 이제 고무통. 이런데 이제 물을 붓고 감자를 세척한 이후에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물통이 있으면 물을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하면 뭐 1리터 하면 너무 적나? 그건 시험용으로 요만큼 1리터 너무 적다. 2리터 하자 믹서기에 2리터 한다 치고 2리터 믹서기에 감자 150g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3개를 넣는다. 간단히 집에서 하는 거. 3개를 넣으면 어떻게 믹서기 갈면 되겠죠. 갈아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이 믹서기 가니까 완전히 이게 소형 입자로 딱 돼 있잖아. 물하고 돼 있으니까 막 돌리겠죠. 돌려서 이제 놔두면 밑에 침전이 되겠죠. 그럼 위에 물 딱 따라내고 그 밑에 깔아앉은 침전물을 가지고 뭘 한다? 필터링을 하면은 건조시켜서 필터링 하면은 결국은 그게 전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소형으로 아주 뭐 조그맣게 하는 얘기고 우리가 산업적으로 한다고 보면 자, 감자를 1톤을 가져왔다. 1톤이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1톤이면 감자 한 개가 100g 잡으면 몇 개예요? 10,000개죠, 10,000개. 감자 계란 하나가 60g이니까 계란 거의 2개 사이즈에 10,000개 하면은 제법 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가장 기본 원리가 이 공구통 크다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200리터도 있고 150리터도 있고 100리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거든, 선택을.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내가 핸들링 다루기가 힘들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다루려고 하면 100리터 정도 하면 돼요. 100리터. 그러면 100리터 탕 요만하죠. 여기에 감자 씻어 가지고 투입을 하고 물을 얼마나 채우느냐, 감자 채운 높이에 한 30cm 높이로 물만 더 담아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물통이 이래 있으면 여기에 감자를 투입을 해요. 먼저 투입을 하고 물을 한 30cm 높이만큼 뭐 40cm 해줘도 되고 10cm 높이만 해도 됩니다. 그건 이제 뭐의 차이냐? 걸쭉하기의 차이입니다. 속도의 차이죠. 그리고 이제 온도를 조금 높여주면 빨리 돼. 그러면 겨울에는 안 되겠지. 하세월이겠지. 겨울에는 안 되고. 온도가 적어도 25도 정도 돼야 빨리 되죠. 물론 제일 빠른 거는 30에서 35도지만 그러면 이제 이걸 투입을 해놔 놓고 기다리면 한 3, 4일 되면 썩은 냄새 몇 킬로 냄새가 좀 나. 거기서 기괴한 냄새가 나. 이때 이제 건져내는 거라. 이때 막 저어가지고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핵심이 막 저어가지고 위에 물을 적기 전에 물을 위에 있는 물은 빼내버립니다. 기괴한 냄새 많이 나는 거 빼내고 그 다음에 밑에는 걸쭉하게 뭐 돼 있겠죠. 그걸 이제 늘어서 말려서 이제 필터링을 하면은 그게 전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좀 덜 과학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거고 이제 고급용
산업용이라기보다는 산업용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거죠. 이제 감자 녹말 성분을 가루화하고 물에 풀어서 가열 이제 온도를 높이면 이제 점성을 띠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다양한 요리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전분이다. 전분과 밀가루는 여기 이제 갑자기 밀가루가 나왔어요. 밀을 이제 도정하고 갈아서 이제 이 가루 우리 가면 마트 가면 소맥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맥분. 그러니까 대맥은 보리를 말하고 소맥은 밀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맥분인데 강력분이 있고 중력분이 있고 박력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강력분은 이 점성이 엄청 강해. 그 말은 글루텐 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급 제빵 제과에 사용하는 것이 뭐다? 강력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제 열차 타고 가면 중간에 잠깐 쉬는 데 있어. 우동 먹는데 또는 가락국수 삭고 우동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데 그거는 박력분을 갖고 주로 만듭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과거에 전부 박력분이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2모작을 합니다. 벼를 재배하고 10월 달에 보통 밀을 심었어요. 그럼 언제 수확하느냐? 보통 6월 달에 수확합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오죠. 그죠? 그럼 이게 등숙이 될 때, 익을 때 햇살이 많이 비쳐야 제대로 등숙이 되는데 제대로 등숙이 안 돼. 그러니까 썰익어. 온도가 높아서 익어버린 그냥. 그걸 이제 하고 현상이라고 하죠. 그 하고 현상 때문에 제대로 된 전분이 꽉 찬 밀가루가 못 만들어요. 강력분은 우리나라에서 안 됐어.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농촌진흥청이 그 밀육종을 해서 강력분도 이제 만들어내고 수확 시기도 좀 빨라지는 걸 품종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밀이라든지 몇 가지가 잘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종이 그만큼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벼하고 밀하고 이모작을 할 수가 없어. 안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가면은 밀만 재배해. 가을에 심어서 7월, 8월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익을 때까지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밀가루 자체가 본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강력분을 많이 생산을 하죠. 그런데다가 이 경제 면적이 기본적으로 500헥타르입니다. 1인당 500헥타르. 가로 세로 100m짜리가 500개씩 재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야 보니까 뭐 5헥타르 하면 많이 한다 하는데 몇 배 차이? 100배 차이. 그래서 스케일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밀의 작업률이 지금 몇 프로다? 0.7%밖에 안 돼요. 그것도 우리 밀 뭐 살리기 운동 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뭐 우리 땅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좋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는 국제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강력분은 우리가 이제는 생산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그랬다. 그래서 밀가루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보면 이제 다 적혀 있어요. 요거는 뭐 할 때 찌짐 구울 때 뭐 할 때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면 아주 쉬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하니까 그냥 보자는 거죠. 이 전분은 아밀로스, 아밀팩틴으로 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 하면은 약간 이제 점성 띄는 끈적끈적한 쌀. 그러니까 먹어도 든든한 쌀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아서 그렇다. 찹쌀을 먹으면, 찰떡을 먹으면 시험 칠 때 왜 찹쌀떡을 먹느냐? 결국은 배가 든든해라 하는 이유죠, 그죠? 근데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쌀을 그 인디카형 타입 길쭉한 거 롱그레인 이걸 먹었더니만 돌아서니까 배고프다. 왜? 아밀로펙틴 함량이 낮고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서 그렇다, 그죠? 결론. 그래서 전분이 이제 아밀로스는 쭉 체인이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브랜치를 형성해서 분자량이 뭐 5만, 6만, 10만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한 분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밀로펙틴은 분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서서히 분해되겠지. 그럼 당뇨 환자 식으로 한다면 어느 게 좋아요? 찹쌀이 좋겠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당뇨가 있으신데 찰떡 드시라고 드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좋긴 좋은데 이가 털리를 하셨어. 그럼 털리가 어떻게 돼? 달라붙는다 하죠. 붙어서 털리가 빠져버려.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정말 힘든 게 그거예요. 그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 너무 단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인스턴트 좋아하지 말고 무고 당근이고 이런 거 그냥 씹어도 먹고 해서 이를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이제 관리 못하는 사람 뭐냐? 술 마시고 그죠? 그래서 안주 먹고 이 안 닦고 하는 경우는 치매 타입입니다. 보세요. 그 술 많이 마시고 이 안 닦고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50대인데 이가 없습니다. 다 썩어 있어요. 이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내가 먹고 싶은 생선이나 뭐 찹쌀도 못 먹어요. 이가 부실해지니까. 그래서 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돼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치과가 많이 이제 뭐 지금 기술이 발달이 돼서 여러 가지 뭐 임플란트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연 자기 이해보다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설명하다가 이 건강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딱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밀로펙틴은 참 맛도 좋고 한데 결국은 이에 달라붙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래 하니까 또 얘기가 나오죠. 그럼 엿은 어쩝니까? 엿 먹으면 큰일 나지. 이 땜빵인 사람 이 다 떨어져 버리. 그죠? 털이 뭐 다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최근에는 달라붙지 않는 엿 해서 만들어가 나오죠. 옛날에는 엿이 그 찐득찐득하다 쫀득쫀득한 달라붙어 잘 응집력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닌 걸로 해가지고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한다 이거지. 그게 산업이에요. 엿 산업. 자, 그 다음에 이 정부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아침 먹고 온 학생, 안 먹고 온 학생 딱 비교해 보면 쌀밥 먹고 온 학생이 공부를 월등히 잘합니다. 그건 지능청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머리에 피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당이 있어야 이 소비를 하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그럼 아침 안 먹고 그냥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닭핀 걸리는 거지. 그런데 아침 먹고 온 학생들은 내가 막 팡팡팡팡 잘 돌아가지. 그래서 학습 능력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안 먹으면 또 피로감 증대되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색깔은 이제 흰색을 띠죠. 차이점은 밀가루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 B군도 함유되어 있다. 칼로리 또한 밀가루가 100g 기준으로 40kcal면 우리 성인 남자 20대 같으면 하루에 한 2000칼로리 정도 소비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충 답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을 봐서는 전분이 낮은 온도에서 이제 생긴다. 점성이 생긴다. 전분이 뭐보다? 밀가루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분이 요거 이제 중요한데 이제 내가 통닭집을 하겠다. 아니면 뭐 음식점을 오픈하겠다 할 때 가장 요즘 창업으로 많이 뜨는 게 뭐 있죠. 쌀 있죠. 살 땡땡 비 땡땡 있죠.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옷을 입혀야 돼. 그냥 닭고기 있으면 닭고기만 툭 튀기고 하면은 맛이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 있어. 기름만 착 빼가지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 그걸 이제 뭐
장작불에 구운 뭐 통닭 해서 이렇게 거기 이제 소스를 바르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우리 뭐 월드컵이나 축구 경기 하면 뭐 합니까? 치맥이라고 하지. 치맥. 치킨 플러스 맥주. 저 월드컵도 열리면 뭐 대세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옷을 입히는데 어떤 옷을 입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뽀얗고 부드럽게 이제 옷을 입히는 게 있고 약간 뭉툭하게 옷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옷을 많이 입히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전분이냐 밀가루냐의 차이예요. 전분은 아주 소프트 부드럽고 화이트 컬러 흰색을 냅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입히면 어떤 데 보면 약간 둔탁하게 두껍하죠. 그런데 그것만 또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 구조를 알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분을 사용하는 것은 걸쭉하고 식감이 이제 필요한 요리. 그 다음에 그 걸쭉한 식감이라고 하죠. 걸쭉하다는 표현이 먹었을 때 건더기가 조금 있는 마치 건더기는 아닌데 약간 국물이 약간 농후하다, 짙다 이렇게 짙다. 그 다음 중화 요리의 소스나 국물 등에 이제 또 적합한 것이 이 전분입니다. 그 다음에 닭튀김은 표면이 밝고 바삭바삭한 거, 사각사각하다가는 아마 머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이거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사용은 투명도가 적고 점도가 이제 약합니다. 둔탁하다 하나 이런 좀 산박 안한 조금 약간 움켜진 느낌. 그 다음에 서튜 카레 조림 요리. 서튜는 파스타 같은 거 이런 서양 요리의 일종입니다. 이런 거 카레라든지 조림 요리에 할 때. 그 다음에 닭튀김 표면이 묵직하고 바삭하고 색깔이 약간 갈색이 좀 띄는 것. 그 다음에 탕수육 할 때 돼지고기 탕수육은 특징이 뭐예요? 시간이 좀 더도 눅눅하지 않아야 됩니다. 탕수육을 만들었는데 배달하는 시간이 30분이다. 그 먹는 시간 30분 안에 눅눅해지면 아무도 안 먹어. 됐죠? 그럴 때 사용하면은 오랫동안 이 눅눅함이 덜해져. 약간 바삭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지속된다. 요게 이제 전분하고 밀가루하고의 차이점이다. 물론 밀가루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은 사실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이 끈적끈적한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은 차이가 있지, 쫀득쫀득하지. 하지만 건강에는 위 건강에는 안 좋다. 그래서 요새 많은 가공식품에 글루텐을 막 넣죠. 건강에는 안 좋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빨리 풀어지는 게 좋아. 그런데 그렇죠, 그죠? 맛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이제 선택의 몫입니다.